1번 보기에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수를 구하여라.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려면 세로로 선을 그어서 하나씩 걸리면 모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리을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리을처럼 x는 k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은 정의역의 x의 원소 k가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대응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다. 이건 너무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을 볼까. 정의역이 이렇게 원소로 주어지면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문제를 접근하기 쉬우니까 마일 0, 1, 2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fx는 절대값 x로 대응되는 함수. 그래서 치역을 자 대응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2는 절대값 마이너스 2, 2로 대응되고 마이너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1, 1로 대응되고 0은 0으로 1은 1로 그리고 2는 2로 대응되니까 함수 f의 치역은 집합 a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0, 1, 2가 되고 그 다음 같은 정의역 마일 0, 1, 2에 대해서 함수 gx는 x제곱으로 대응되니까 마이너스 2는 4로 마이너스 1은 1로 0은 0으로 1은 1로 2는 4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g의 치역 b는 0, 1, 4 이렇게 구해주고 질문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 A 교집합 B를 살펴보면 A 교집합 B는 0과 1이 있으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020과 f2021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가를 이용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f2에는 n이다. 그러면 가를 이용해서 f2020을 변형을 해보면 f2020, 요 2020은 2 곱하기 이거를 옆으로 따로 써야 되겠다. f2 곱하기 1010이니까 여기서 2 곱하기 n의 형태에서 n이 1010이 된 거니까 f2에는 fn과 같다 그랬으니 f1010으로 줄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는 n으로 줄여줄 수 있다 하니까 f1010은 또 줄여보면 f2의 배수 5, 105 여기까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홀수는 n 플러스 1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505에서는 505는 2 곱하기 252 따라오고 있나? 224, 250, 224 플러스 1이니까 얘는 n이 252인 형태지. 여기서 n이 252인 형태니까 얘는 252 플러스 1 그래서 253으로 정리할 수 있고 여기까지가 f2020의 함수값이 구해진 거예요. 여기에는 f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f2021도 계속 추적을 해보면 얘는 홀수 그러면 f2 곱하기 1010 플러스 1 그러면 나에서의 n이 1010인 경우니까 얘는 1010 플러스 1 그래서 1011
정답은 253 플러스 1011, 그래서 1264. 정답은 3번. 다음 4번. 집합 x는 0, 1, 2에 대하여 정역 x, 공역 x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이러한 식을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경우의 수 문제죠. 그러면 이거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얘 말은 크게 보면 f0과 f1-1을 곱해서 0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결론은 f0도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f1-1도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즉 여기서 더 식을 만들면 f1은 절대 1이 되어서는 안 되고 f0은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f1은 1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x 0, 1, 2에서 x 0, 1, 2로 대응되는 함수의 겹수 중에서 이 0은 절대 0으로 대응되지 않을 거니까 f0을 정하는 가지수는 두 가지. f0은 1로 대응되거나 2로 대응되거나 두 가지. 그 다음 f1은 절대 1로 대응되지 않을 거니까 f1을 정해주는 방법의 수는 0으로 가거나 2로 가거나 또 두 가지. 지금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럴 때 f2는 어디로 대응돼도 상관이 없죠. 얘네 둘만 꼭 이러지 말아야 되니까 f2는 0으로 대응되거나 1로 대응되거나 2로 대응되거나 세 가지. 그래서 12가지 대응이 있다. 5번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x 0, 1, 2에서 y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를 f, g도 마찬가지. 그런데 f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갖고 있고 gx는 a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f하고 g가 서로 같도록 하는 같은 함수가 되려면 a, b의 값을 구하고 2a 마이너스 b가 얼마인가.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잘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x에서 y 1, 2, 3, 4 x 0, 1, 2에서 대응되는 함수 f를 살펴보면 이 fx는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0을 대응시켜 봅시다. f0은 x에서 0을 대입하면 3. 그래서 0은 3으로 대응돼야 되고, 그 다음 f1. f1은 1을 대응시켜 보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얘는 1. 1은 1로 대응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f2를 구해봅시다. f2는 2를 먼저 제곱을 하게 되면 4, 2 곱하기 3, 8, 마이너스 4, 2, 8, 플러스 3. 그러면 3으로 대응돼야 하니까 f2도 3으로. 그러면 같은 함수가 되려면 gx도 0, 1, 2에서 같은 공역 1, 2, 3, 4로 대응을 시킬 때 0은 3으로. 그죠? 그래서 g0은 x에 0을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은 그냥 1이니까 a 플러스 b는 3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g1은 f랑 같으려면 1이 되어야 하니까 g1은 x에다 1을 대입하면 0이 되어서 a가 없어지고 b는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g2가 3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b가 1이고 여기다 업데이트 해주면 a는 2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마무리 2a-b의 값은 4-1이니까 3. 정답은 4번. 밑으로 가서 한번 따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지. 절대값의 기호가 0이 되는 순간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 1학기 때 연습했던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를 어찌든 계산을 하면 음수가 될 테니까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없애주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1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에는 음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없애주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에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 마이너스 2는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2는 양수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아직 1보다 작아서 음수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보면 3만 남죠. y는 3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이제 x가 1보다 커졌으니까 x 플러스 2도 양수가 되고 x 마이너스 1도 양수가 되고, 그래서 둘 다 절대값 없이 그려주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는 2x 플러스 1을 그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개형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지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그리고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달라지는데,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원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대입을 해보면 4 마이너스 1 3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마이너스 2,3 정도를 지나는 이런 직선인데 이 부분, 우리는 이 부분에만 그 직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 부분만 딱 남기고, 그 다음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만 그려줘야 되니까, y는, 자,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2,3이었죠? y는 3. 그리고 여기 초록색 1보다 큰 부분에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야 되니까, 원래는 y절편이 1이고 여기가 경계가 x좌표가 1이니까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1,3을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서만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생긴 함수를 골라주면 되고, 그거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7번은 1대1 함수를 고르는 문제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 즉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모든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에 대해서만 정의된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만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처럼 뭐 이런 것들은 디귿은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리고 뭐 gx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프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꼼꼼하게 해야 되지. 기억은 어쨌든 1차 함수 y는 3x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테고, 정의역이 자연수라면 1을 대응해도 1, 뭐 3, 그죠? 2를 대응해도 뭐 얼마, 3을 대응해도 얼마, 이렇게 하나씩만 딱 대응되게 되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져도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의 대표적인 함수라고 보면 돼요. 니은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꺾은 선 그래프.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 범위를 나눠서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쟤는 이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2,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뾰족. 자, 여기 양수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정리해 줬던 게 꺾은 선 그래프 요거 P, Q가 꼭지점이고 A가 양수면 이차함수처럼 아래로 뾰족, A가 음수면 위로 뾰족.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 양수니까 아래로 뾰족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연수기 때문에 1을 대응해도 1이 나오고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3을 대응해도 1이 나오니까 이렇게 두 개가 걸리는 부분이 자연수 정의역일 때도 있게 되어서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지금 이걸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연수가 전체 자연수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1부터 2, 3 이런 애들만 지금 정의역이 되는데 이 절대값 x-2는 모든 실수일 때도 1대1 함수가 될 수 없지만 이때도 1은 1로 대응되고 2는 0으로 대응되고 보다시피 3도 1로 대응되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다음 디귿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꼭지점이 0,1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얘는 자연수만 대응을 시킨다면 1,2 그치? 2,5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계속 두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생기질 않겠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다. 정역이 다르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 3번이 정답이다. 8번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1대1 대응에 관한 그 문제들 바운더리 이용해서 박스 만들어 갖고 푸는 문제들 보면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금방 기억이 날 테니까 경계를 이용해서 바운더리 이용해서 이렇게 그죠?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끝하고 끝 x좌표하고 y좌표를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식이든 끝하고 끝 이런 식이든 지나가야 한다. 이건 너무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박스가 무한히 펼쳐져 있는 거면 이제 x축 y축을 생략하고 박스가 경계를 만들었는데 그래요. x축 y축 봅시다. 경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x가 뭐보다 어쩌다 y가 뭐보다 어쩌다 경계를 만들었는데 한 방향밖에 없어서 박스가 이렇게 무한 박스가 되면 무한히 큰 박스가 되면 이렇게 무한히 큰 박스가 되면 계속 펼쳐지는 무한히 큰 박스가 되면 이 범위 내에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요 모서리 끝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래프가 진행이 돼야 이 무한한 영역에서 x좌표하고 y좌표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박스를 조그맣게 그려서 무한 박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함수가 진행돼야지 1대1 함수가 될 수 있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무한 박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무한히 진행하는 박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요 끝에서부터 진행돼야지 1대1 함수가 될 수 있고 또 한번 해볼게. 이 무한한 박스가 방향이 이래 갖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한 박스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함수는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정의역이 미지수라 우리가 박스를 먼저 그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함수는 그릴 수가 있는 함수니까 fx의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x축, y축, y절편이 마이너스 3.
3. 그리고 기울기가 2니까 뭐 x절편까지 구해본다 그러면 x절편은 2분의 3. 이쯤 할까? 2분의 3.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이 있다. 이게 fx는 2x-3. 그런데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그럼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x에서 문제가 조금 애매하지만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박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x축, y축이 있을 때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양수라고 치면요 음수일 수도 있지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로의 함수라고 보면 y도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a,a에서 출발한 박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질문인 거니까 문제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풀어볼게. 그러면 얘는 박스를 움직여 줘야 돼요. 그죠? 박스를 움직여 줘서 이 반드시 a, a를 모서리로 하는 박스를 만들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2분의 3인데 2분의 3 봐봐요. a가 2분의 3이라면 2분의 3, 2분의 3을 모서리로 하는 이런 박스가 만들어질 거고 a가 2분의 3이라면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 모서리를 지나갈 수가 없죠. 그치? 이 박스는 항상 a,a에서 출발하는 박스라는 걸 명심을 하고 그러면 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a,a가 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자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면 이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식은 이 fx 2x-3 중에서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은 점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거야. x에다 2a를 대입했을 때 y가 a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풀어보면 a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1차 함수 위에는 3,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지? 3,3이라는 점이 있고 a가 3이 돼서 박스가 여기가 3이구나. 그럼 3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도 3이구나. 3보다 크거나 같은 박스가 만들어지고 그때서야 이 1차 함수는 여기를 지나가게 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3. 9번은 뭐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는 문제니까 집합 1, 2, 3에서 정의된 함수 F는 상수함수, F는 상수함수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이 되고 G는 항등함수, G는 항상 같은 값으로 대응되고 F1은 2이다. 이때 F3 더하기 G2의 값은 그랬는데 그죠? F는 상수함수. 그러면 F1이 2라면 모든 X값이 다 2로 대응되는 거겠지.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F3도 2. G는 항등함수. G가 항등함수라면 X를 대응시키면 X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G는 똑같이 2로 대응돼야 되니까 정답은 3번. 1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자 보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양갈래 1에서 갈라져 있는 함수가 둘 다 1차 함수일 때 양갈래 x는 1에서 갈라져 있어요. 1보다 큰 쪽 1의 오른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있고 1의 왼쪽에는 기울기가 n-5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n 플러스 8인 1차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저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함. 1의 오른쪽에는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1의 왼쪽에서도 기울기가 같이 음수인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는 만나게 되는 그렇게 1차 함수가 그려져 있어야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렇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가 n-5고 이 n-5라는 기울기는 가로가 필요 없긴 한데 그지? 음수가 돼야 함. 그래서 n은 5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 1이 경계인데 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함수는 자 1,3을 지나가고 있죠. 여기 1,3. 그럼 경계에서 이렇게 만나줘야 되니까 얘도 1,3을 지나가야 함. 그래서 y에다 3을 넣고 y에다 3을 넣고 x에다 1을 넣으면 n-5 마이너스 n 플러스 8 어때요? 똑같이 3을 지나가게 되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식을 세울 부분이 없고 n은 5보다만 작으면 되겠다. 자연수 n의 개수. 그래서 1, 2, 3, 4까지니까 4개.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 fx는 그냥 모두 x 같은 값만 나온다. g는 상수함수, 그러면 gx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다 모두 대응된다.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 f3은 g4와 같다 그랬는데 f는 항등함수니까 f3은 그렇지 3이 나와야 되고 따라서 g4도 f3과 같으니까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g는 상수함수니까 모든 x가 다 3에 대응되어 있구나. 그리고 hx를 fx 더하기 gx라고 새롭게 만들었는데 h3 더하기 h의 값은 얼마인가? h3은 이 x가 3이 된 거니까 f3 플러스 g3이고 f3은 3 g3도 상수함수니까 모든 x가 3으로 대응되는 상수함수니까 3이 되고 6이겠고 그 다음에 h7은 x에다가 7을 대응시킨 거니까 f7 플러스 g7 f7은 항등함수 f7은 7이어야 하고 g는 상수함수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10 둘이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은 16. 자, 모의고사 문제 한번 볼게요.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에 대해서 x가 정역, x가 공역인 함수 f가 있다. 그런데 0보다 작은 값은 여기에 대응시키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하고 1에 해당하는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에 대응시켜라. 3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fx가 항등함수가 됐대요. 그러면 이거를 목표를 한번 세워볼까?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정역에서 공역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2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얘밖에 없잖아. 걔는 3으로 대응되라 그랬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이 항등함수가 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대응이 됐어. 그러면 문제는 자 이제는 마이너스 2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 결과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요.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2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항등함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1로 대응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고 걔는 항등함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주면 되겠고 위의 식을 정리를 하면 4a 마이너스 2b는 0이고 밑에 식은 a 마이너스 b는 1인 거고 그렇죠. 그 위에 거를 약분을 하게 되면 2a 마이너스 b는 0이고 이제 여기서 빼볼까요? 빼면 마이너스 a는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1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자 이제 함수의 개수, 대응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다 경우의 수 문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x에서 x로의 함수 1대1 대응의 개수 a는 연습했던 대로 1대1 대응 마이너스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 그때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 빼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4가지. 0은 또 하나가 줄어서 3가지. 1은 또 하나가 줄어서 2가지. 2는 마지막 남은 1가지. 그래서 120가지. 항등함수의 개수 b는 1가지죠. 이렇게 같은 값으로 대응된 그거 1가지 경우. 그 다음 상수함수의 개수는 모두 마이너스 2로 대응된 거 1가지, 마이너스 1로 대응된 거 2가지, 그치? 0으로 대응된 거 3가지, 1로 대응된 거 4가지, 2로 대응된 거 5가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126.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F7 더하기 F16 더하기 172의 값을 구하여라. 아직은 우리가 공부한 적은 없지만 참고로 이 표현은 이제 곧 공부하게 되는 주기함수라는 표현인데, 참 얘를 이용해서 F7을 한번 선생님이 줄여볼게. F7은 이쪽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F7은 1 더하기 6이라고 볼 수 있죠. F7은 7이라는 값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x가 1일 때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f1과 같아야 돼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f7은 f1 더하기 6이고 f1과 같구나, x가 1일 때구나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f1은 f7, f1은 f7, 그래서 f7은 f1과 같고 얘는 마3이 된다. 이렇게 F16도 줄여보면 F16 보세요. F16은 X가 10일 때, F10은 F10 더하기 6이니까 F16 맞죠? 그러면 F10을 더 줄일 수 있어요. F10은 4 플러스 6, X가 4일 때. 그래서 F4는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F16은 3이구나. 그럼 무슨 얘기랑 어떤 의미랑 같냐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걸 이제 주기함수라 그러는데 6씩 버려도 똑같다. F7은 6을 버려서 F1과 똑같고, F16은 6 그죠? 6 한 번 버려서 F10, 또 6 한 번 버려서 F4. 6씩 버려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F172는 6씩 계속 버린다면 결국엔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6으로 나눈 나머지. 172를 6으로 나눈 나머지. 6을 계속 버리니까 6, 2, 12. 6, 8에 48. 나머지가 4네.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F4랑 같아질 거다. F4는 3이니까 얘도 3이다. 정답. F7은 마이너스 3. F16은 3. F172도 3. 그래서 정답은 3. 28번.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함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f1, f-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y에다가 적당한 것들을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x에다 1, y에다 1 대입하기. x에다 1, y에다 1을 대입을 하면 1 곱하기 1이 될 테니까 f1는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있죠. 그럼 f1 더하기 y에다가도 1을 대입하고 있으니까 f1,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은 그대로 플러스 1. 그럼 f1이 하나 넘어가면 0이 되고 f1 플러스 1이니까 f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f-1은 이제 f1을 이용해야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럴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집어넣으면 얘를 구할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문제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좌변은 f1은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f-1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 f-1 그리고 뒤에는 1.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인 걸 미리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1은 f1 더하기 f1을 그렇지 우리는 2f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플러스 1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는 2f 마이너스 1이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된다. f1 마이너스 1과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더해라. 그러니까 정답은 1번. 29번은 뭐 실수호수 그 허수단위 i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뭐 잠깐만 복습을 하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지칭하는 허수단위지. 그래서 i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인 거 금방 생각나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이렇게 순환하는 i 5제곱은 다시 i가 될 테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있다 공부한 적 있어요. 그래서 fn은 n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어떻게? i의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제곱을 해봤을 때 걔가 실수면 n으로 하고 i의 n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제곱을 해봤을 때 허수가 된다면 1이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읽기가 힘들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너무 하기 쉬우니까. 자 보자. 그러면 F2020을 계산을 할 거예요. F2020은 집중만 해주면 돼. 누가? n이 2021대구나. 그러면 어떤 것을 정해야 될지는 i의 n제곱이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i의 2020제곱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i의 2020제곱은 2020을 4로 나눠보면 되잖아요. 4로 나눠서 떨어지는지 아니면 나머지가 1인지 나머지가 2인지 나머지가 3인지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2020은 4의 배수잖아요. 4의 배수니까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i 4제곱 다시 말해서 1이랑 같을 것이다. 그러면 i의 2020제곱이 실수가 됐으니까 위의 케이스지 fn은 n이 돼야 된다. 그냥 2020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만 잘 꼼꼼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빨라질 거야. f2021은 n이 2021일 때고 그러면 i의 2021제곱이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봐야 된다. 그럼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i의 1제곱하고 같을 거다. 그럼 얘는 허수이다. 그러면 밑에 케이스니까 이 함수값은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 아까 요거 2020이었죠? 그 다음 F2022 이제 빨라졌죠? 뭔지 알았으니까 n이 2022인 거고 i의 2022를 해봤을 때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테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실수다. 그러면 위에 해당하는 거다. 위의 케이스에. 그러면 이때는 n 2022가 함수값이 된다. 그래서 너는 2022 더해주면 2021 더하기 2022니까 4043